역설적으로 푸틴이 아까 본 제가 극우 쇼비니스트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 그런 자들, 그런 정말 개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권력 기반이 그렇게 왜소한 거예요. 진짜 독재자면 이렇게 얘기하죠. 뻔뻔하게. 그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서방 애들이 우리 여러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전쟁 한번 벌렸는데 좀 계산대로 안 됐구만. 그래서 망했어. 어쩌라고. 이제 털고 또 서방에 좀 굽히는 척 해가면서 우리 잘해보자고. 이 정도로는 국민한테 먹힐 수 있어야 그게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지. 저거 그냥 팍 떨어서 나이 70 다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디 무슨 저기 청부 살인 조직 그 두목같이 팔을 떨고 저기 해외 다 들으라고 나 핵 무기 쓸 수 있는데 이거 나 협박 아니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찾아빠졌고 저게 아유 한마디로 동원이 안 되는 동원령을 내린 거고요. 왜냐면 결국 훈련을 하고 무장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살골에 지나지 않은 합병 명령을 지금 합병 조치를 위한 그 주민투표를 시행한다 그러고요. 가짜 투표를. 그 다음에 뻥에 지나지 않는 핵무기 사용 협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푸틴은 이제 날 받아 놓은 거죠. 관도 다 짜놓은 거예요. 저 정도면. 관을 짜놓은 거야, 아예. 관 놓고 들어가 누운 거예요, 저거는. 제가 봐도, 야, 저거 되겠냐?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당연히 선수들이 보면 더 그러겠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올인한 이유는 푸틴의 권력 기반이 그 정도로 황폐해지고 왜소해져 있다. 그 나머지 하나 권력 기반 남아있는 게 결국 극우 쇼비니스트밖에 없다. 이건 어디서도 나오냐면 지금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서 의문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스와 석유, 국영가스 석유 계통에 종사하는 큰 범털 중에 의문사한 사람이 이제 9명이 되잖아요. 가스프롬 회장인가는 지난 한 두세 달 전에 저기 투신 자살 당하셨잖아요. 병원에서 8층인가에서 어떤 사람은 뭐 스페인의 누구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머리가 꼬였는지 자기 부인이랑 딸을 전부 도끼로 난도질해서 쳐 죽이고 자기는 목 달아서 죽었고. 다 그런 식의 의문사가 이제 9명 됐어요. 그저께 1명 더 있어요. 그저께 그것도 굉장히 큰 범털인데 블라디보스토크 앞에서 스피드보트 배 타다가 바다에서 배 타다가 배에서 떨어져서 죽었대. 아니 지금 스피드보트로 왜 타? 블라디보스토크가 거기까지 가서 바다에 집어넣고 익사시킨 거죠. 배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거지. 요새 추우니까 바다에 집어넣고 한 10분만 있으면은 저기 하이퍼서미아로 죽죠. 그 저체온증으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는 5분 정도면 죽을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석유 가스를 다루는 푸틴의 신복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만진 올리가크들, 이자들이 이 전쟁을 다 반대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 잡아 죽인 거야. 잡아 죽이면서 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저 또라이 극우 쇼비니스트들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쟤들이 마지막까지 그러면 푸틴 충성할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잔인한 권력 게임이에요. 쟤들하고 현실파랑 손잡고서 푸틴 날린 다음에 쟤들은 가만히 또 뒤에 앉아. 어차피 현실적인 게 아니니까. 복잡한 세상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번 포커스는 어디냐? 그 다음번 포커스는 서태평양 아시아로 오죠. 이 와중에 지금 제일 크게 망한 데는 중국이에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진짜 망했습니다. 우선 다 세계 경제가 다 위축이 되고 무너지니까 중국이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방치안이라고 러시아라는 게 멀쩡하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중국이 거기랑 같이 엮어가면서 미국이랑 맞서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그냥 패배가 아니라 푸틴 체제가 붕괴한다고요. 저게 푸틴 체제가 붕괴하면 러시아는 서방으로 표류를 해요. 중국 혼자 서갖고 이제 앙앙블락하면서 이제 미국과 서방에 이제 대항을 해야 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보세요. 뭐
핵으로 무장한 슈퍼 깡패 아무 소용없네. 그냥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맞서서 고슴도치 전략으로 맞서서 싸우면 결국 깨갱하고 지네. 쟤도 세계 경제 제재 때려서. 그러니까 21세기에 지금의 전쟁은 저 슈퍼 깡패들한테 있어서 전쟁 자체는 모루야. 그냥 버티면 돼. 중심 타격은 세계 경제 제재가 해.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좀 추상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 바뀐 겁니다. 이제 전쟁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번에 특히 슈퍼 깡패들의 깡패짓에 관한 전쟁에서 침공당하는 쪽에서는 준비하고 버티면 돼요. 그리고 버티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네트워크 정보 감시 정찰 NISR 그 서방과 미국의 NISR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니까 상대방이 우리 통신망 끊어 거기에 대비해서 스타링크 다루면 되니까 일론 머스크 거 위성통신하면 되니까 전기 끊어 그러면 플러그 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자동차 12V 거기다 꼽아서 돌아가는 그 위성 모뎀 하나 다루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게임이. 그래가지고 대만을 침공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나온 거예요. 저게 지금. 대만 침공 불가능해요. 이제. 그럼 대만 침공 불가능? 대국 끌기 불가능? 1대1로 불가능? 다 불가능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의 고속철 1조 8천억 달러 부실화. 중국의 삼엽댐하고 남북 인공수로 그걸 아쿠아닥트라 그러는데 아쿠아가 물이잖아요. 덕트 물통로 남북 물통로 그거 두 개 합치면 그게 뭐 한 8,900억 달러 돼요. 깡통같이 찍어내는 무수히 많은 무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낭비와 부조리와 부패와 이것만 꽉 차 있는 게 계속 눈덩이처럼 숨통을 막아오고 있는 거예요. 체제의 숨통을. 그러다 이제 금융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잘 나갈 때는 그게 다 그냥 다 위대한 프로젝트인 것처럼 다 굴러가죠. 아, 중국의 고속철을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중국 고속철이 지금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50개 노선 중에 사업 타당성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데가 3개 노선인가 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전기값도 못 내는 노선이 한 10개쯤 돼요. 전기값을 못 내. 그 다음에는 운영비를 충당을 못하는 게 또 한 10대 개 돼요. 그 다음엔 이 투자비에 대한 이자를 못 내는 게 또 한 10대 개 돼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이자 내고 그 다음에는 이자는 간신히 내는데 원금을 상환 준비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원금까지 상환을 조금씩 해가면서 이자 내가면서 그렇게 앞뒤 맞춰서 돌아가는 건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조 8천억이 투자된 전 세계 지금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고속철의 총 연장기를 합친 것보다 중국의 연장 길이가 두세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란 소리에 1조 8천억 달러가 그런 폭탄이 여기저기 다 날려 있는 거예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거 우크라이나요. 그 1대1로에서 제일 많이 돈 질른 데가 탑4가 어디냐? 차례로 꼽으면요. 그 순서가 저도 헷갈리는데 러시아가 탑1이에요. 원탑이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예요. 그 다음이 우크라이나일 거예요. 그 다음이 파키스탄일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부도아니에요. 그 네 개만 합쳐도 그게 뭐 거의 한 6천억 달러, 6천억 달러 될 텐데. 그리고 나머지 여기저기 나눠준 게 합쳐서 또 한 4천억 달러.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조 달러. 1대1로 가. 그러니까 얘들 정신없는 짓 한 거예요. 그게 요번에 러시아가 이렇게 일을 쳐서 세계 경제가 깔아앉으니까 이 자기들 경제 문제 터지는 게 더 터졌거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러시아가
저희가 푸틴 체제 제거되고 친서방으로 표류를 하게 되는데 자유를 향해서 그럼 자기가 혼자서 이거 미국과 서방을 앙강불랑 맞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뭐 해놓은 게 다 속빈 강정이어서 군사력이고 뭐가 의미가 없어. 핵도 의미가 없어. 이게 다 폭로가 된 거예요. 좀 우스운 놈일세. 제가 백모가 야 중국이랑 한판 붙어도 돼. 괜찮아. 제가 어차피 핵 못 쓰면은 우리가 저기 북한 자유화 밀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된 것도 저도 조마조마했었는데 우크라 보면서 자신이 붙었어요.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반성을 해보면 자신이 붙더라고. 간이 부었어요. 저도. 근데 전 세상에 세계 100모만 간부었겠냐고. 다 간부었어요. 70억 명이. 80억 명이.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북한 자유화를 염두에 두면 우리는 그럼 한국의 국방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제 마지막 제가 한 5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6개인데요. 중앙에 들어있는 게 이게 뭐냐. 네트워크 정보 감시 정찰입니다. NISR입니다. 위성, 중고도, 고고도 무인 정찰기,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그 다음에 스텔스로 떠서 폭격도 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장 허브를 하는 가오리 같이 생긴 거, 그 무인기. 이건 전장이에요. 그 시점, 그 지역에 관한. 이게 NISR이죠. 그런데 저 NISR을 각각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배는 배대로 연결돼 있고 또 육군에 오면 군단 정찰기, 뭐 사단 정찰기, 연대 정찰기, 대대 정찰기 이게 다 연결돼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장갑차에 무슨 통신이 다 연결돼 있고 전차에 통신이 연결돼 있고 헬리콥터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NISR로. 저 NISR 전략 자산이 핵심이에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저거를 다 개발을 했다고요. 그리고 저걸 뒷받침해주는 그 통신 기술들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 회사에 전 세계 베스트 3 꼽으라 그러면 딱 들어가는 회사 아닙니까? 화웨이 제끼면 베스트 2 될 거예요. 아마 삼성과 에릭슨밖에 안 남을 걸. 근데 에릭슨이 삼성에 게임 안 될 걸 저거? 기술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라갈륨 에이사 레이더 했다고 우리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지라갈륨으로 에이사 레이더 하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지라갈륨을 사용한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었어요. 통신 장비 칩을. 그러니까 그 지라갈륨을 이용한 통신 장비, 통신 반도체를 이미 마스터한 데예요, 저희가. 마스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이사로 바로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해놨다고 이거 무시무시한 거거든. 거기서 이제 MD가 딱 떠 있잖아요. 그 미사일 요격, 미사일 방어가 레이더 요격 미사일 이지스. 그래 MD 떠 있잖아. 이거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보복 응징이 엄청 강화되고 있잖아요. 요새 더 그러죠. 저 뭐 무슨 상대방 때리는 현문이 뭐 이런 거 탄도미사일로. 어차피 핵 못 쓴다면 너희 뭐 동풍이 한국을 1000개를 겨냥해. 오케이 우리 MD에 걸려서 너희 900개는 떨어져 임마. 우리 100개 두들겨 맞을게. 야 너희는 우리한테 몇 개 맞을 것 같아. 2000개 맞아 임마. 너희 MD도 안 갖춰놨잖아. 이거예요 지금 상태가. 육군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항공단, 화력, 기갑, 보병 이거 무시무시하거든요. 공군 KF-21도 나오고 F-35도 있고 F-15도 있고 F-16도 있고 우리 공군 질이 높단 말이죠. 요번에 이제 F-50 블락 20로 들어가면서 F-4, F-5 다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그 KF-21 한 120대, 200대 들어가면서 F-16 중에 옛날 모델들 몇 개 빼내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공군 파워가 이게 몇 개가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기 그 4세대거든요. 제가 F-20 블락 50이 4세대인데 블락 20이 F-50 블락 20이 4세대인데 중거리 기막힌 레이더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졌으니까 제가 국토방위를 확실히 하는 애라고요. 그러니까 방어적 제공권은 확실히 하는 애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글쎄 한 600~700대 될걸요. 그러면 붙어봐 임마 이렇게 되는 거지 저쪽한테. 600~700대 맨 앞에 있는 거는 F-35
F-35랑 장단점이 왔다 갔다 하지만 KF-21이 또 바로 받치고, 하늘을 돌아다니는 초고속 짐꾼 F-15가 받치고, 그 다음에 믿음직한 오랫동안 같이 써온 F-16이 받치고, 그 다음에 순찰하면서 뺑글뺑글하면서 도와주는 거 저기 FA-50이 받치고, FA-10 블락 20이 받치고, 뭐 FA-50 블락 20이. 공군 싸워보자 이거지. 해군 해병대도 막강하죠. 특히 여기서는 원자력 잠수함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디젤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말씀드렸지만 원잠을 자유세계에서, 중국도 아직 원잠 못 하고 있어요. 러시아만 원잠 하는데 러시아 원잠 소음 커요. 프랑스 원잠은 한 대밖에 없어서 그건 겉멋이에요. 그러면 원잠을 제대로 돌리는 거는 소음 없이 미국과 영국밖에 없어요. 공격 원잠. 저는 뭐 탄도탄, 대륙간 탄도탄, 뭐 트라이던트 같은 건 안 생각하니까. 미국의 공격 원잠 53척 돌리고 있고요. 영국이 9척 돌리고 있는데 2척 더 증가해서 11척 됩니다. 그럼 한국이 원잠 짓기 시작해서 한 10척 운영하고, 미국의 오르카 같은 한 번 들어가면 5, 6개월씩 물 밖으로 안 나오고 10,000km를 유영을 갈 수 있는 한 20, 30m 되는 큰 무인 잠수정, 그거 한 50척 운영해버리면 그냥 서해고 어디고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정도를 가면서 또 북한이 해방되더라도, 북한이 자유화되더라도 북한 보고 뭐 군비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국방과 외교는 꽉 가지고 가야죠. 거긴 자치를 좀 경험하도록 해주고, 상당 기간을,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한 세대나 한 3분의 2 세대는 자치를 경험하면서 쫙 자라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살림 살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가야지 중국을 계속해서 순치를 할 수 있죠.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근데 이 그림에 항모가 없다고. 항모같이 그렇게 돈 한꺼번에 몰빵할까?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간첩 같은 소리예요, 그거. 항모, 아무튼 간에 항모는 기본적으로 지구 어디든 타격한다는 게 목표고요.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대중해군이 필요한 거고요. 항모 4,500km 스텔스 KF-XX 만들면은 저 반경세 2,000km짜리입니다. 저 아래 인도 지도 있는 인도 북중도 끄트머리에서 뜨면은 나머지 중국 다 커버하고요. 그다음 호주가 와가지고 필리핀 루선 섬에서 띄우면은 또 중국 많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일본이 또 와서 띄우면은 오키나와에서 띄우면 엄청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미국이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게임을 좀 해야죠. 이제 아주 스마트하게. 항모 한 70조 묶일 필요가 없는 거죠. 70조면 모든 거 다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